근데 그거에 비해서 지금 주가가 올라왔지만 주가가 올라온 상태에서 국채가 내려오면서 주가의 위치를 맞춰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안정적이라는 것은 현재 주가의 상승분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좋은 조건을 부여받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또 단순하게 주가만 레벨업을 한 것이 아니고 현물도 워낙 좋아요. 현물 자체가 워낙 좋고, 역시 대장은 테슬라인지, 왕이라는 표현을 제가 쓰는데 역시 왕인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지금 왕인지라 주가를 강하게 드라이빙 걸고 있는 측면들이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십니까, 파생왕 송대표입니다. 2024년도 12월 3일 화요일 현재 시간 오전 10시 38분 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영상을 다 일찍 찍게 되네요. 제가 일찍 찍는다는 얘기는 매매를 빨리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매매를 좀 빨리 해야 되는 사항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새벽에 마감했던 글로벌 주가 살펴보고 오늘 시장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마감했던 다우지수는 전일 대비해서 128포인트 0.29% 하락한 44,782포인트에서 마감했습니다. 지금 주가의 양상이 정상적인 장, 그러니까 정규장이 이제 12월 달에 시작이 됐는데 거래가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왔습니다. 확실히 고점을 계속 근접하다 보니까 경계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탄력도 역시나 있긴 하지만 거기에 따른 저항 부분 자체가, 흐름 자체가 있는 부분인데 하방 압력이 일부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눈에 띄게 매도세로 전환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는지를 이제부터 봐야겠는데, 일단 나스닥을 보시면 나스닥이 다시 고점을 넘겨버리면서 전장 대비해서 185포인트 0.97%가 급반등한 19,403포인트에서 상승 마감했어요. 강했죠? 네, 주가 자체가 워낙 강했습니다. 워낙 강했고, 이 부분이 강했다라는 부분이 조금 신경이 쓰입니다. 왜냐면 지금 미국 주가가 순환 사이클이라고 하죠. 순환 사이클이라고 하면 주가가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내부 안에서, 우리나라 따지면 코스피가 돌고 코스닥이 돌고 다시 코스닥이 돌고 코스피가 돌고 이런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부적으로 순환하는 현상을 좀 보이기 시작합니다. 좋아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러한 움직임들은 주가가 전형적으로 부하를 많이 받을 때, 시장에 돌고 있는 자금력이 많이 없을 때 나타나는 특징적인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주고 있다는 것만 놓고 봐도 지금 부하를 받고 있다는 게 역시나 느껴지는데, 거래량을 보시면 압도적으로 높죠? 압도적으로 높은데 그냥 돈으로 때려 올린 거예요. 돈으로 때려 올렸다. 그러니까 돈으로 올리는 장이 굉장히 강하죠. 돈으로 올리는 장이 굉장히 강하긴 하지만 이런 식의 패턴을 보이는 건 장기적으로 볼 때 그렇게 썩 좋은 포석은 아닌 것 같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일단 기술주들이 전부 다 좋았고, 테슬라 쪽의 움직임이 좋았고, 그 다음에 SMCI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회계에 대한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면서 좀 급반등하는데 도움을 많이 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점으로 좀 보셔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굉장히 강력했는데 조금 주목을 해봐야 될 것은 반도체 관련된 이슈인데, 미 상무부에서 HBM 같은 고성능 반도체에 대해서 중국에 대한 수출 제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이 보기에 따라서는 악재, 왜냐하면 매출 감소로 연계될 수 있으니까, 또 어떻게 보면 장점으로도 볼 수 있지만 지금 당장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흐름을 나스닥을 중심으로 해서 강하게 끌고 올라갔고, S&P 500도 좋게 흐름을 끌고 올라갔지만 변동성은 다른 쪽에 비해서 좀 떨어졌다. 그래서 나스닥이 대장, S&P 500이 따라가고 다우지수가 따라가는 사이클을 보여줬는데, 제가 보는 뷰에서는 썩 흡족하지 않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포지션이 없습니다. 어저께 매매 끝내고 그냥 봤어요. 어제 매매 끝나고
월초다 보니까 뭐 열심히 해야겠다라기보다는 분위기 판단이 좀 먼저라고 보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하기보다는 간방사에 좀 집중하면서 시장을 봤는데 유독 강하더라고요. 사실 어저께 제가 포지션을 빼려고 했던 이유도 빅자를 빨리 치고 마무리 지는 이유도 이런 파동들 때문에 그래요. 이게 먹으면 좋은 파동인데 이게 먹으면 좋아요. 먹으면 좋은데 당하면 더러운 파동입니다. 당하면 지저분한 파동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까다로운 파동이 있었다. 그래서 양 이틀간 지금 이러한 파동을 주면서 주가를 들어 올리고 있는데 이게 긍정적이냐고 물어보시면 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별로 썩 좋아 보이진 않는다는 얘기밖에 할 수가 없을 것 같고 부담스럽게 그지없어요. 강력하긴 하지만 뭐라고 할까요? 너무 수급의 쏠림화 현상이 있다 보니까 이 동작을 얼마나 장기적으로 들고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는 좀 고심이 많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장 같은 경우는 일단 저는 이번 주 초는 계속해서 조금 방어적인 태세를 하려고 해요. 방어적인 태세를 할 생각이고 조금 가능하면 주간에 치고 빠질 생각입니다. 야간에 플레이를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는데 물론 이제 제 뜻대로 되는 건 아니겠지만 가급적이면 야간 플레이는 배제하려고 합니다. 배제하고 주간에 좀 플레이를 하려고 하는데 현재 위치에서의 주가 인식을 해보면서 대응을 해볼 생각이에요. 뭐 얼마나 기술이 맥힐지는 뭐 막상 플레이를 해봐야겠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계속해서 레인지를 위쪽으로 주는 것 자체가 시장에 부하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 부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봤을 때 주가의 하방 압력이 일부 나타날 수 있다라고도 보여집니다. 다만 그거는 현재 기점이고 저녁 시간이 되면 또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저녁 시간이 되면 또 얘기가 완전히 달라져서 분위기가 한번 달라지는 측면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각도로 우리가 고민해서 매매 전략을 구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장은 일단 개장 주 야간에 온도차가 좀 있을 거로 보여지는데 주간에는 워낙 새벽에 강하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좀 행보세를 갖고 있는데 조정 테스트를 좀 가져가겠지만 이 조정이 깊으면 야간까지 이어지겠지만 조정이 짧게 전개가 되면 이 파동의 흐름이 짧게 그냥 끝맺음 맺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다우지수의 움직임은 어떻게 보면 외줄타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보시다시피 고가를 만들고 위에서 4일째 머물고 있거든요. 4일째 지금 머물고 있는데 앞에 이틀 동안은 비정규장이라는 표현이 맞겠죠? 비정규성의 장이었고 그 비정규성의 장이었기 때문에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간 건 어제가 처음이라고 봐야 됐을 때 추가적인 거래 양상을 지켜볼 필요는 있다. 하지만 호재이자 긍정적인 측면은 이번 주에 의사록도 베이지북도 봐야 되고 파월연준정도 봐야 되는데 국채가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사실 이 국채가 안정적이다 보니까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을 때 국채가 4.4, 4.5, 4.3을 위치했을 때 설명드린 것이 주가를 좋게 봐주고 싶은데 국채가 너무 높아서 주가를 긍정적으로 보기 좀 어렵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지금 주가가 올라왔지만 주가가 올라온 상태에서 국채가 내려오면서 주가의 위치를 맞춰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안정적이라는 것은 현재 주가의 상승분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좋은 조건을 부여받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또 단순하게 주가만 레벨업을 한 것이 아니고 현물도 워낙 좋아요. 현물 자체가 워낙 좋고 역시 대장은 테슬라인지 이제 왕이라는 표현을 제가 쓰는데 역시 왕인 것 같습니다. 예, 테슬라가 지금 왕인지라 주가를 강하게 드라이빙 걸고 있는 측면들이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워낙 정치권과 지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연결된 모멘텀은 사실 언제 끝날지 모르죠. 우리가 보통 대선주, 총선주 이런 거 국내 주식에서 대응할 때 어떻게 해요? 총선이 바로 시작하기 직전 그 다음에 결과가 나와서 잠깐
뒤풀이 파동. 보통 이게 그냥 스토리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그런 스토리도 없습니다. 스토리도 없고 그냥 무지막지하게 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디가 정답이다라고 말을 하기가 쉬운 상황은 아닌 건 분명한 것 같아요. 하지만 현물이 강하기 때문에 주가가 단숨에 무너질 가능성은 굉장히 좀 적다라고 보여지고, 그 부분이 굉장히 적다라는 얘기는 현재 주가 상승분을 무조건 무시하는 것은 또 좋은 처사는 아닌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분명한 건 3대 지수가 지금처럼 엇갈렸을 때 그동안의 결과를 봐야 된다 이거죠. 3대 지수가 지금처럼 엇갈려서 움직였을 때 그동안의 행위와 결과를 봤을 때 항상 답안지가 어느 정도 나왔잖아요. 그때 답안지들이 나왔고, 그때 나왔던 답안지들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성이 많은 변화를 가져갔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고르게 살펴본다고 하면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은 다양하게 가지고 갈 수 있다. 일단 현재 위치에서는 오전에 빠르게 프레스를 해서 효과를 보면 그 효과를 가지고 그냥 마무리를 빨리 질 생각이고, 그 효과가 없을 경우에는 오후장으로 다시 대처해서 하는 매매 전략을 구사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식으로 접근해 볼 거고요. 지금 아시아 쪽이 개장을 했는데 우리나라 장도 오늘 좋네요. 예, 우리나라 장도 오늘 1.6% 정도 좋고, 상생이 오히려 조금 밍밍한 맛이 좀 있고 한데, 지금 특별히 오전에 막 신경 써야 될 지표가 잠시 뒤에 이젠 10년물 국채, 일본 요즘 BOJ 쪽이 조금 시끌적끌하기 때문에 저 부분이 조금 변동성을 줄 수 있어서 저 시간대를 좀 집중해서 봐야 될 것 같고, 그 뒤에는 결국 아시아 쪽이 전강 후약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전강 강으로 그냥 끝날 것인지 여부에 따라서 증시 전개 과정이 굉장히 다양하게 달라질 것 같습니다. 시장은 늘 변합니다. 그리고 늘 변하기 때문에 늘 대처하는 방법이 다양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쉽게 대응할 수 있는 시점을 잘 잡는 것이 매매자가 가져가야 될 숙제이고, 또 그 부분들을 잘 이용했을 때 결과치들을 잘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잘 풀어서 매매 대응하신다고 하면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 저도 빠르게 매매 준비하면서 시장에 대한 말씀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생왕 송 대표였습니다.